예고한대로 OT를 하겠습니다. 학습관은 그 애원관하고 본관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애원관을 우리가 처음으로 인수해가지고 작년에 몰입반을 거기서 해봤는데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은 코로나가 위험한데 환기를 못 시켜요. 창문이 이제 밀폐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름에 되면은 이 광선이 그대로 비쳐가지고 너무 이제 답답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본관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낫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관으로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예비순환이나 3순환 듣는 학생들이 애원관에서 본관까지 이동하면은 시험 임박한 시기에 이동 시간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본관에서 바로 강의 듣고 바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금방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OT 자료가 없는 학생 손 들어 보십시오. OT 자료. 합격생이 어제 시험에 대한 강평을 오늘 했습니까? 좀 첫날은 시험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테스트 때 좀 고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모의고사를 봐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능숙하게 잘 푼다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풀되 강의를 들어서 또는 강평을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면 되니까 잘 보겠다 이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채우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보시고 2번 한번 볼까요? 그 운영 안내 120일 몰입반 운영 안내 첫 번째 주제 1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1번에서 부연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은 지금 시기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평하러 오는 합격생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하시고 또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확보하셔가지고 수시로 질문을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한테 답을 충분히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스터디 리더처럼 여러분들이 가까이 생각하시고 같이 토론하면 됩니다. 2번에 보면은 1.5순환 내지 2순환 수준으로 지도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시끌벅적 이렇게 내려온 학생들이 지금 3순환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1시부터 이제 2시까지 시험을 보고 시험이 끝나니까 이렇게 지금 쉬는 시간이어서 이동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이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게 될 아주 어렵게 내면 2순환 아니면은 1.5순환 정도로 나옵니다. 그럼 왜 이제 3순환 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지기 위한 부분이에요. 혹여라도 이제 지나치게 특정 이제 과목에 대한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울 부분에 대해서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5순환 내지 2순환 수준에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여러분이 익히면은 봄 시험장이 가면은 의미 있게 쓸 거예요. 의미 있게. 그 의미 있게라는 부분이 개인에 있어서는 때로는 합격 수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개인에게는 일부 과목은 합격하고 일부 과목은 또 불합격하고 또 전체적으로 합격선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내년 시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가남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은 2순환까지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면은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뭐 전체 일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5급 공채든 국립외교원은 등 진도가 1순환 동영상을 듣고 있죠.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책으로 다시 앞페이지로 오십시오. 다시 앞페이지로 보는 책으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작년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원래 책이 개정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거시경제학이에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은 개정되지 않고 거시경제학은 개정되는데 개정판이 4월 이후에 나오니까 그때 가지고 사면은 공부에 이제 지장이 생기니까 지금은 구판을 구입을 하세요. 구판을 구입하면은 구판이 15,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 개정판이 4월 달에 나오면은 그게 2만 원 정도예요. 2만 원. 정도가 아니라 2만 원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출판사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개정판으로 바꿀 때 5,000원만 이렇게 추가를 하세요. 서점에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종합반 수강책을 내드리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구판을 샀는데 신판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5,000원 추가 금액만 내면은 교재를 개정해 줄 테니까
교재 구입에 대한 개인적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3번은 어렵지 않고 4번을 보십시오. 5급은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이 공통 과목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국립외교는 세 과목이니까요. 동일하게 세 과목을 집중 지도한다 이렇게 보시고 5번을 더 보십시오. 실력 수준에 따라 3순환 듣기도 하고 아니면 1, 2순환을 선택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주의할 부분이 6번을 보시면은 왜 이제 3순환을 수강할 때 제가 이제 상의를 요구를 드리는가 하면은 급한 마음에 본인 과정에 맞지 않는 강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순환 듣지도 않았는데 또는 1순환 겨우 소화했는데 3순환 실강 가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한테 되게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실강 또는 인강 수강할 때는 저하고 상의해서 적합한 강의를 선택했는가 이런 부분을 조언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저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을 보십시오. 예비순환을 수강하지 않은 과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컨대 윈터스쿨 학생들이다 아니면 선행만 학생들이다 이렇게 하면 정착이나 아니면 선택 과목 이런 부분은 수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은 예비순환 들어가세요. 예비순환. 우리 종합반 학생들의 예비순환 들어가시고 몰입반만 수강 학생들은 그런 이제 권한 부분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할인 혜택을 받아서 동영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실강으로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착이나 선택 과목은 예비순환 수강해서 예비순환에 익힌 내용을 쓰고 나온다 이렇게 욕심을 조금 줄이세요. 또는 특정한 주제를 조금 내가 개인적으로 예비순환 들으면서 정리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선배 교수들이 그 정도 공부로 들어가서 합격하고 나온 겁니다. 글빨로 이제 말빨로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시 4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4번으로 올라가면은 혹시라도 이제 지금 의지하고 다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원래 시험은 내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원래 시험을 내가 확실하게 보겠다 이런 생각은 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이 1개월 정도 남았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내가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지금은 그런 판단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 판단이 되면은 합격 목표 과목을 축소를 하세요. 축소를. 목표 과목을 축소를 해가지고 축소하는 부분이 최소한 5급의 경우에는 행정법하고 경작은 합격하겠다. 요 계획으로 축소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은 두 과목을 만약에 올해 들어가서 실천해서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남는 부담은 세 과목밖에 안 남으니까 그냥 시험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과목을 합격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이게 여의치 않다 이렇게 하면은 주요 과목 3과목으로 축소를 해보고 3과목마저도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2과목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보고 그까지는 축소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을 때 의미 있게 이제 본 시험에 가서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부분은 내년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그렇게 자꾸 전쟁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전체 방어하고 이렇게 방어선을 자꾸 후퇴하는 부분이 있죠. 너무 빨리는 후퇴시키지 말고 마지노선은 5급은 2과목 그 다음 국립외교는 경작만 통과되면 됩니다. 국립외교는 경작시험만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은 후년 시험은 70% 정도 내가 합격권에 들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 5국도 경작행정법이 갖는 비중이 80%입니다. 80%이기 때문에 2과목을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80% 확률을 원래 만들었구나 이런 차원이니까 여러분 어느 시기에 가서 이렇게 판단해서 실력을 높이는 과목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이런 판단도 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십시오. 모의고사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응시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점수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경작은 보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쓴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아주 이제 소수 학생들이 있는데 경작은 점수를 맞으면은 그 답을 맞추면은 점수가 나가고 답을 틀리면은 좀 덜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면은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는 방법입니다. 1번, 2번인데요. 오픈북으로 응시를 허용을 합니다.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안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오픈북 응시하면은 우리 조교 학생 잘 들으세요. 오픈북 답안지가 따로 있어요. 색깔이 다른 게.
그래, 나는 오픈북을 응시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손을 들면은 우리 조교 학생이 오픈북 답안지를 이렇게 주면은 그 색깔이 다른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 채점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점수를 내어 드리는데 그 다음 오픈북을 감안해서 장학금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합니다. 장학금 산정할 때는 오픈북은 1점으로 산정을 해요. 1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상 응시가 제일 낫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나쁜 습관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단련됐던 부분은 1차를 이렇게 머리로 푸는 단련이 됐었는데 암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2차는 암기하지 않으면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암기해서 정연하게 나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공부가 이해하고 세 단계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런 것인데 제일 쉬운 게 여러분 머리 수준으로 제일 쉬운 게 뭔가 하면은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요. 강의 들으면 이해를 도와주니까. 또 여러분 능력으로 이해력이 높으니까 이해하는 부분은 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는 부분이고 제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암기하는 부분이에요. 암기가 제일 힘들어요. 노동으로 치면은 이해하는 것은 화이트 칼라 노동이고 암기하는 부분은 이거는 완전히 블루 칼라 막노동입니다. 생다지를 이제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 차는 공부 본질이 종국에 가면은 잘 암기를 해서 써내는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해 폭이 넓어지면 암기가 줄어들고 이해가 적어지면 암기 폭이 늘어나니까 일단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해서 답안에 암기해서 쓰자면은 그 중간 단계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암기를 잘 했는가 하면 테스트 하더라도 암기란 부분이 그 전 단계 논리적 진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학생이 충분히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많이 안 되고 정리가 정밀하게 되지 않으면 암기를 못하니까 답안은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픈북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 고단한 과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과정이 이제 암기하는 과정인데 암기를 하다 보면 되게 힘드니까 이번 시험은 그냥 책 보고 써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의 경쟁력이 자꾸 약화되는 겁니다. 약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오픈북 하지 마시고 근데 그날 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내지는 오늘 진도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한 훈련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오픈북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9번을 보십시오. 작년에 이 과정에서 합격생이 2차는 6명이 나왔습니다. 60명 정원으로 10%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종 합격생이 4명이 배출됐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대한 명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도 의미 있는 과정으로 취급하고 있고 여러분도 합격한다면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합격한 학생들이 외견이 2명이고 5급이 2명이었어요. 그리고 2차가 될 때는 5급이 4명이 됐고 2명이 이제 면탈한 것 같고 아니다. 3명 이렇게 됐네요. 각각 이제 각 직렬에 1명씩 면접 탈락을 해서 2명이 이제 최종 됐는데 그 면접 탈락한 학생들은 원래 들어와서 이제 또 스파르타반에 가서 원래 이제 과정을 지금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합격하겠다 이 목표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러분이 이제 한계를 설정하는 순간에 한계가 되어버리고 한계를 없애버리면은 무한적으로 여러분 지식이 또는 지혜 이런 부분이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 운이란 게 있어요. 시험 운이란 게. 시험 운이란 게 학원의 기준으로 하면 매년 10%씩 이렇게 합격생이 나오는 그 운이 있습니다. 그 운이 있는데 이제 어떤 걸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원래 혹여라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원래는 운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운이 엄청 좋아야 되는 해고 그 다음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래도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주관식은 이렇게 특정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아마 100을 하고 이렇게 합격하는 학생도 드물게는 있지만은 대부분 100 이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95를 하면은 95 확률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컨대 한 60 정도를 익히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6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60만 나와요. 내가 아는 60만.
근데 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풀었다 이렇게 하는데 본 시험에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올 수 있으면은 모의고사는 망쳤지만은 강평 들어서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강의를 들으면 또 어느 순간 수준에 되면은 오늘 문제가 이해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와주면은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은 개수가 되게 제한적이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학습을 하니까 수업에 진작에 들었던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오면은 내가 잘 쓰면 합격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시험을 봐두고 학생들이 대부분 1순환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 이제 합격했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면접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시험을 치고 나면은 또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합격권에 들었다 이런 느낌은 지금은 못 가질 겁니다. 근데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 학생은 합격권이다 이렇게 답안을 채점해 주면은 또 합격되니까요. 그리고 또 요 시기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되게 괜찮아요. 작년에 최경지 학생 하나는 전체 한 30% 정도 상위. 그리고 일반행정 체육교육과 나온 학생이 한 45% 정도 성적이. 외교는 학생 하나, 그 학생이 여행사 다니다가 1월 달에 와가지고 12월에 저한테 상의했는데 빨리 오라고 하니까 연말에 보너스 받고 온다고 이렇게 1월 달에 온 학생이에요. 여러분처럼 이제 윈터스쿨로 들어온 학생인데 그 학생이 상위 한 20%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간은 장단이다 이런 부분이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잘 하시고. 10번입니다. 혹시라도 1차를 이제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우리가 예비순환이 6월 말에 끝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1순환이 시작하겠죠. 그때 단순히 예비순환을 따라가는 학생들하고 수준 격차는 많이 발생할 겁니다. 또 발생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말이 이제 1순환이 종료되는데 이때까지는 2차 준비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 완벽성이다 이런 부분이 5급은 2과목, 외교는 1과목, 5급은 경제학행정법, 외교는 경제학 이 정도가 넘사벽이다. 이제는 학원 컨텐츠를 내가 다 들었다. 그 다음 다 들은 부분이 모의고사로서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있다. 상위 10% 안에 내지는 20% 안에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벽에 이렇게 보드에 내 이름이 계속 올라간다. 상위 30%에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내년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준비는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순간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운영 방침을 보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1번, 2번 알고 있고 3번도 알고 있습니다. 4번 성실성이 결여되면은 주변에 이제 방해를 주니까 퇴실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운동해도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텐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체질이 있고, 운동을 하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잠을 저녁에 조금 더 자는 게 좋겠다. 이런 체질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연령대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런 부분은 알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니까 운동을 정기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하면은 나는 피곤해서 그 다음 공부에 지장이 오더라 이런 학생들도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자꾸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싫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돼요. 몽삼을 계속 먹는다든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고 있는 노력, 목표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삼시세끼 식사만으로 이렇게 대처가 안 될 겁니다. 그런 참 개인적 건강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 다음 6번입니다. 자리에 비울 때는 출석 면제 신청서가 있죠. 양식이 있습니까? 왜 없지? 양식이. 양식을 좀. 출석 면제 신청서가 있고 자리 비움 카드가 있어요. 그거 안내받지 못했나요? 오늘은 아직 오늘부터 출석이 시작될 거라서요. 그 카드가 있으니까 2개가 있어요. 면제 신청서가 요거는 학원에 내고 그 다음 자리 비움 카드라고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습니다. 크게 된 걸 여러분 책상 위에 잘 보이는 데 놓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생은 요게 다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여서 옆에 친구가 공부하다가 없어지면 되게 궁금해요. 이 친구 어디 갔나? 언제 오나 공부하니까 내가 뭐 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갑니다.
오늘은 삼선은 들어가요, 예비선은 들어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보이게 우리가 코팅지를 줍니다. 이만한 코팅지예요. 이만한 코팅지니까 시간, 사유 이렇게 기록해두고 책상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볼까요? 타인 학습 방해하는 행위, 이걸 좀 금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 모르게 이제 습관이 된 게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남을 방해하자 이런 의도는 전혀 없이 이제 볼펜을 딱 깔거린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떤다든가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침소리를 낸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소리를 내는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관절 소리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우두둑 무두둑 이렇게 하거나 뭐 목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뚝뚝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변에 시선을 끄게 되는 행동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 11번에 보시면 열람실 실내 온도는 적정 온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은 저 뒤쪽으로 앉지 마시고 좀 앞쪽으로 앉고, 또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는 이쪽이 더울 수가 있어요. 좀 안쪽으로 앉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추위를 탄다. 지금 추위는 다 갔으니까 아마 더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또는 이제 공기에 민감하다 이렇게 하면은 창쪽으로 조금 앉으시고, 그런 부분에 조금 둔감하다 이렇게 하면은 자리를 자유롭게 앉으시고, 다만 저 뒤에 있는 냉방기가 성능은 되게 좋아요. 성능은 되게 좋은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우리 이제 이 클래스에는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들이 뭐 쪄 죽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 냉방기를 최신식으로 제가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보다 작은 게 2개가 들어올 겁니다. 저게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작은 게 2개 들어오면은 뭐 많이 더운 날이다 이렇게 하면 2개를 가동하고, 조금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1개를 가동해서 안에 실내 온도를 적정히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그 적정한 실내 온도는 22도 내지 24도입니다. 그 개인에 따라서 더위를 느낄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적정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일반적 관리 기준이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 여름에 덥게 되면은 들어오면은 확 더워요. 확 더운데 앉아 있다 보면 또 이렇게 온도가 맞습니다. 온도가 맞으니까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덥다 이렇게 해서 너무 더워요, 추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학생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더위를 많이 느낀다 이렇게 하면 옷을 조금 가볍게 하든가, 아니면 추위를 많이 느낀다 이렇게 하면 옷을 좀 두껍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온도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는 것이 전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 볼까요?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수칙인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인데 1번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게 왜 힘든가 하면 이걸 매일 하는 게 힘들어요. 매일. 하루는 하죠, 하루는.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일주일도 하는데 4달 가까운 시간을 매일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이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드니까 1번을 잘 지킨다 이렇게 보시고, 혹은 지금 이제 공부 초기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6월 말까지 시험 볼 때까지 체력 다 소진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체력을 다 소진하겠다 이런 각오로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하세요. 오전 뭐 7시부터 8시부터 한다. 저녁 11시까지는 최소화한다. 그 다음 집에 가서 미진한 부분을 내가 더 보겠다. 이런 각오로 하는 게 원래 시험에 응하는 태도는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 시험을 본 다음에 1순환 들어갈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때 체력 보충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해두기 때문에 1순환 따라가는데 되게 쉬울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을 수업을 듣는 거니까 되게 쉬우니까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체력 보충이 충분하니까 지금은 뭐 체력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마시고 여기에 정한 최소한의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을 좀 몰아붙여야 됩니다. 이번에 집 학습실 뭐 동선이 최소화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공부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3번 식당도 되도록이면 한 곳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고시 식당에 대한 안내를 이따 좀 해줘. 고시 식당에 대한 안내도를 우리가 드릴 테니까 그걸 기본으로 이렇게, 예컨대 음식을 한 군데 먹으면 쉽게 질린다 이렇게 할지라도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정하세요. 그래 마치 이제 우리 여러분을 치면은 저 같으면 우리 집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어머니가 될 겁니다. 끼니 때마다 걱정하면 안 돼요. 오늘은 뭘 먹을까? 그런 관심조차도 그런 사소한 부분이라 세지 않도록, 나는 또 이제
먹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한 군데 한 달 정도를 정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6개월 정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6개월 정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시험 볼 때까지는 안정을 좀 시켜야 됩니다. 외부 이제 신경 낭비되는 부분 최소화하시고 4번은 뭐 지금은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 5번은 이제 매년 요구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타인을 위한 마음속의 공간을 30% 정도 남겨둬라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그러려니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니 하는 게. 이게 어떤 이제 옆 사람의 행동이 본인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이 부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집중도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도 자꾸 이렇게 주변에 짜증나는 행동을 계속한다 이렇게 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본인이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오늘 시험을 망쳤고 오늘 공부한 내용이 힘들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본인한테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요. 본인한테. 가끔 이제 우리가 학생들 뭐 계속해서 같이 오랫동안 생활하고 살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외부 환경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아요. 시험이. 그 학생이 나쁘다, 뭐 좋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 시험만 놓고 본다면은 결과를 훌륭하게 창출하는 예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자정이 올라온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합격하기 위해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이렇게 좀 다스리세요.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은 되게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 배려를 하세요. 본인한테. 오늘은 저녁은 좀 플렉스 좀 해야 되겠다. 오늘은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친한 친구 불러가지고 고기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오늘은 저녁에 돌아가서 1시간 정도 더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휴식 시간을 늘리면은 그게 회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이걸 외부 투쟁에 써버리면은 공부 에너지가 이제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해서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반복되고 3일이 반복되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에는 무조건 지장이 오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본인이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단도리를 하고 간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져요. 세상에 별일이 다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본인이 이제 이 방어 기제 내지는 컨트롤 기제를 가동을 좀 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궤도를 벗어나는구나. 빨리 공부 궤도로 마음을 돌려야지.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뭐 지금은 이 단계에서는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으니까 혹여라도 개인적으로 논의하더라도 이렇게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논쟁은. 여름 단계에서 논쟁하는 것은 뭐 어떤 깊이가 있다, 방향을 정한다 이런 부분이야 그냥 모르면서 막 떠드는 거니까 감정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 토론을 중단하고 이렇게 하고 밑에는 전체 일정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가면 하루 일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도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휴대폰 관리입니다. 앞에 보관함이 있죠. 여기에 쉬는 시간에 반납하고 그 다음 휴식 시간에는 공부 시간에는 반납하고 쉬는 시간에는 사용하고 그 다음 출석 체크할 것이고 벌칙에 대한 부분, 벌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각 조퇴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오늘은 피곤해서요. 이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겁니다. 뭐 경조사가 있다, 뭐 또는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불가피한 사유이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안 봤어요. 이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기타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 다 이제 절차를 안내받았을 겁니다.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하는 부분. 모의고사 응시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고 3번에 보시면은 장학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1번에 모의고사는 전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오픈북은 1점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고 상위 30%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3번에 1기는 과목별로 지급합니다. 경작 끝나면 경작, 그 다음 행정법 끝나면 행정법. 근데 2기는 통합해서 지급할 겁니다. 2기는 이제 기간이 더 단축되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고 지급액은 전에 응시전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아마 작년 기준으로 1등하면 20만 원 뭐 이 정도 지급이 됐을 겁니다.
상위 30%. 뭐 돈이다 이런 거보다는 그보다는 내가 목표를 향해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런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지하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되고, 좌석 배정은 이미 좌석 배정이 끝이 났죠. 끝이 나서 혹시라도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빈자리로 이동을 해도 됩니다. 지금 녀석이 한 3석 정도 남았는데 아직 합류를 개인적 사유 때문에 합류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자리는 이제 후순위니까 뭐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앞자리도 좀 비어 있고 뒷자리도 조금 비어 있으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본인이 걸린 게 아니고 내가 되게 민감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거리가 이제 떨어진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해서 본인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십시오. 불편사항, 건의사항 전달인데 학원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쓰시면 되고, 글을 쓰실 때는 이렇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은 시험은 이제 그 수준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경로들입니다. 경로들이어서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이어가겠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좀 글을 쓰시고, 글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함부로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한 인사하고 용건이 뭐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은 글을 읽고 대답하는 쪽 또는 외부 학생들이 보거나 다른 학생이 볼 때도 사이트가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스스로 이렇게 좀 주의를 조금 해주시고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장에게 한마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건 메일로 저한테 전달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건의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학원의 데스크를 활용하면 됩니다. 뭐 팀장, 팀원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편한 대로 하시고, 3번에 저한테 직접 연락해도 됩니다. 저한테 그 상담을 신청할 때는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하지 마시고, 거기는 외부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는 거고, 여러분은 들어오셨으니까 나한테 바로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면은 내가 답을 안 해주는 경우는 이때까지 의식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문자가 많이 이제 쏟아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문자가 오면은 내가 꼭 여러분한테 답을 해서 제 방으로 부르거나 문자로 답을 해주니까 지금 초기에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긴다, 운이 생긴다 이렇게 할지라도 바로바로 연락을 하세요. 여러분한테는 학원에 보면 작은 문제이고 여러분 개인한테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빨리빨리 해결해야 공부하는 데 집중도를 계속 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행정 절차 뭐 이런 거 동영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거는 내가 모르니까 그거는 바로바로 이제 학원에 하시고, 그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합격할 수 있는가, 뭐 지금 합격 경로에 비춰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이 있다, 고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 오는 것은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시고, 요 정도로 이제 OT를 마치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질문 사항이나 건의 사항. 일요일에 학원은 언제 열나요? 일요일에요? 일요일에 우리가 한 10시에 10시? 저희 8시. 몇 시까지? 클로징 11시라고 보시면 돼요. 8시부터 11시. 그 일요일은 너무 많이 하지 마. 좀 쉬어야 돼. 일요일은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다운돼 버리니까. 그것 좀 줘봐요. 요게 출석 면제 신청서입니다. 요거는 작성해서 우리 조교학생한테 주면은, 조교학생 여기 있으니까 조교학생한테 주면은 요걸 모아서 이제 학원에 전달하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요게 자리비움증 확인증이에요. 그 확인증을 매번 쓴다 이거보다는 예컨대 뭐 헬스를 정해진 시간에 간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가게 되면은 한 달 단위로 써도 되고 일주일 단위로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갔다가 내일은 저녁에 간다, 그 다음 날은 또 오후에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갈 때마다 시간 변동이 있으면은 계속 갈아가지고 우리가 출석 체크를 할 때 이걸 보고 체크를 하니까 여기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함부로 써내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면 여러분 불출석으로 취급되니까 불리익이 여러분한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 있나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조학생처럼 개인 스탠드 써도 괜찮아요. 개인 스탠드 써도 되고, 지금 이제 공부를 처음 하니까 그 고시를 하기 위한 그 장비들이 좀 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 장비들 꼭 필수 장비가 독서대가 필요해요. 독서대가 꼭 필요하니까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에 이제 이상이 올 수 있으니까 독서대를 좀 마련하시고, 그 다음 독서대가 우리 조교학생처럼 너무 작은 거는 별로예요.
좀 나무로 이렇게 튼튼한 걸 하세요. 나무로 최소 요 정도. 아니면 조금 이렇게 큰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뭐 행정법 들어가면 법천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기 너무 좁으면은 불편하니까 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생이 갖춰야 될 그 전투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갖춰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또 질문이 또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